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전 시간에 그 네트워크의 역사, 뭐 유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수익의 원천 부분과 배가의 원리, 네트워크를 모른다, 이게 이제 자랑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몇 년씩이나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요 두 개만큼은 역사는 그냥 유래와 역사는 입소문이다. 그 다음에 던킨 교수가 그거의 이론을 만들어서 모델을 제시해서 실제로 옮겨봤더니 이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전 세계 뭐 몇십만 개 다단계 뭐 수를 세할 수 없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입증된 겁니다. 벌써 이제 65년이라는 만 65년이라는 제 나이랑 같기 때문에 만 65년, 66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 돌아가는 원리는 뭐냐면은 수익의 원천과 소액에서 배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원천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행 다단계 뭐 이런 거 얼마 전에도 굉장히 유행했던 것들 같은 경우는 여행 다단계를 상조 들어갔듯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자기네들이 스케줄이 안 돼갖고 못 갔어. 그럼 그걸 낙전 수입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수익의 원천으로 잡아가지고 안 간 사람들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시 재투자가 돼가지고 자꾸만 또 신규 가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리는 거. 그것도 폰지죠. 쉽게 얘기해서 밑창빼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낙전의 효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익의 원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뭐 여행 다단계 굉장히 그랬더니 그냥 또 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수익의 원천이 뭐냐면은 마이크로 프리미엄 멤버십 간단 가입 방법 안내 1번 유튜브 홈화면에서 마이크로 채널을 검색합니다. 2번 마이크로 채널 홈화면에 입장합니다. 3번 마이크로 채널 구독이 안 되어 있다면 구독 버튼 클릭 후 오른쪽에 있는 가입 버튼 클릭합니다. 4번 마이크로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 버튼 클릭 후 결제 진행합니다. 5번 프리미엄 멤버십은 매달 정기 결제 진행되며 언제든지 구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통하고 유통비용 30%, 뭐 총판 대리, 뭐 총판 뭐 도매 소매 그 30%가 안 하고, 그 다음에 광고 30% 들어가는 거, 언론에다가 뭐 이렇게 뭐 광고 매체에다가 내고 모델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 없이 그냥 입소문만 가지고 그냥 내가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 요즘은 다 택배로 하는 거니까 다 택배로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식만 좀 바뀐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통비용하고 광고비용 30%, 그거 30%, 그때 당시는 60%, 요즘은 한 40% 정도 잡아요. 왜냐면 택배라는 거기 때문에 유통이 옛날처럼 뭐 총판 이렇게 거치지 않기 때문에. 광고도 요즘은 유튜브 광고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하지 뭐 신문에다가 이렇게 내고 이런 것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줄었다고 해도 한 40%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40%, 60%였던 게. 근데 그거를 어차피 안 하고 그거를 갖다가 35% 법적으로 된 그 35%를 나눠주겠다는 게 수익의 원천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졌다 뿐이지. 그러니까 그 수익의 원천 부분을 가지고 광고비 안 나가, 유통비용 안 나가는 걸 갖고 그거를 갖다가 그 일을 대행해 준 사람들한테 돈을 주겠다. 그 사람이 더 많이 한 것만큼. 그게 수익의 원천입니다. 그거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특히 생필품 유통 다단계는 유통은 특히나 그 수익의 원천이 아주 빳빳하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낙점 수입 뭐 이런 여행 다단계처럼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입소문을 많이 낸 사람한테,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제대로 효율적으로 낸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이 가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보상 플랜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원리가 들어가는 거죠. 원리가 뭐냐면 배가의 원리예요. 그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배가의 원리거든요.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배가로 들어가는 그 배가로 늘어나는 그거는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풀어낼 수가 없대.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는 게 이 배가의 원리거든요. 근데 수익의 원천과 배가의 원리 이 두 가지가 아주 그 학계에서 그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태동시킨 가장 중요한 그건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걸 보는 그 앵글에, 그러니까 각도의 차이, 또 각자 점유하고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언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입에 100% 의존하는데 거기서 이놈들이 광고 수익을 하나도 안 내고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얘기야?
이러니까 언론이 우리를 고운 시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뭐만 걸리기만 하라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경과 편익견이 이렇게 심해지게끔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딱 굳혀놓은 그 상황이 처음부터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은 그 편견과 선입견을 갖다가 깨부시는 역할을 갖다가 해가면서 나의 신뢰를 갖다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들도 같이 동참하게끔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두 배로 이렇게 막 불어나는 배가의 원리라는 그 불가사의한 그 원리가 적용되니까 우리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메리트가 있어서 다들 처음 하시는 분들 생각이 그러잖아요. 나 철수하고 영희는 내 말을 거절할 수 없을걸? 걔네들한테만 해보면 걔네들이 찔러 보아서 걔네들이 좀 하면 될까? 이런 사람들 된 사람 없어요. 근데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좀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배가의 원리가 쟤네들은 일을 안 하면서 새끼만 치나? 새끼 치는 사업이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수익의 원천도 광고를 안 한다고 유통비용을 안 주니까 유통 채널에 있는 그분들하고 광고에 있는 광고를 갖다가 광고를 주관하고 있는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밉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보기에는 사돈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 별것도 없어.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으로 시작했는데 먼저 했다는 이유 가지고 두 사람씩 이렇게 전달하니까 배가로 막 늘어나갖고 뭐 여행을 다니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러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두 가지의 아주 가장 그 이상의 원리 없습니다. 수익의 원천과 저에게서 배가의 원리인데 그 두 가지가 혹자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왜 또 많이 아는 것 같다고 그러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왜 자꾸만 이렇게 반복을 하고 책에도 제일 먼저 써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를 아셔야 되거든. 자, 현장에 나가서 누구한테 얘기한다면 그 편견이 있어서 그래 물건은 좋아 뭐 저기 값도 저렴하고 아주 좋은 건 알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안 할게. 다단계라 싫어. 그러면 다단계가 왜 생겼고 다단계가 왜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생겼는 거를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풀어줘야 돼요, 안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 27년째 이 일을 하는데 지금도 누군가를 갖다 새로 만나면은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그냥 거의 100% 이거부터 얘기해요. 그나마 아니 그냥 난 다단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 뭐 이런 사람한테도 이런 분들한테도 이거를 갖다 정확하게 배가의 원리하고 이렇게 됐다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을 항상 먼저 풀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들을 안 해.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수익의 원천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불과 한 7, 8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네트워크의 새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뭐 아주 거의 우리의 뇌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했잖아요. 새 역사를 썼지 않습니까? 15년 만에 이렇게 장족의 발전 전 세계 탑 10 애들은 지금 뭐 9위가 됐는지 뭐 8위가 됐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까지 고속 성장을 하고 초고속 성장을 했던 그 이면에 뭐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수익의 원천인데 그러면 60%씩이나 줄었어요. 요즘 말로 해서 한 40%가 줄었다 좀 치더라도 유통비용하고 광고비용이 줄었다 하는데 가격이 3배가 비싸.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태까지 A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A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소수 마케팅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율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량 생산 체제가 돼야지 많이 만들고 많이 팔아야 박리담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전략이 구사가 되는데 소수가 그거를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회사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가격이 유기농을 썼기 때문에 우린 비싸다. 우린 특수 원료가 들어가서 우린 또 특허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싸다. 뭐 이런 논리로 희지부지 이 수익의 원천을 살리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애터미가 나와서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다단계가 단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토종,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온 박한길 회장님이라고 하는 그 저 시대의 영웅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원론 그대로 들어가서 59년도에 나왔던 이 원론 그대로 들어가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런 거를 역사를 새로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건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슈퍼마켓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가격인데 품질은 더 좋아. 그리고 광고 안에 유통에 깔지 않아. 직접 다 해갖고 송장 3개가 딱 나와서 그냥 주문과 동시에 택배까지 쫙 해갖고 그 일사불란하게 하는 거를 갖다가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 역사를 새로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수익의 원천과 배가의 원리 그대로를 갖다가, 그것도 배가의 원리도 이거를 6수로 이렇게 나누면 거기서 또 2명, 4명 이렇게 하면 이게 분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딱 2줄, 꼴랑 2줄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배가 딱 2줄만 해도 배가의 원리는 2줄까지는 1이 2가 됐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해서 2명, 좌측에 우측에 2명, 그로부터 2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게 한 줄로 해서는 배가의 원리가 안 돼요. 한 줄 마케팅은 그래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2줄 마케팅이니까 가장 단순화시키면서 이 원리와 수익의 원천과 배가의 원리에 가장 충실했기 때문에 초고속 성장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이거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잠깐의 현실은 어떠냐? 지금 요번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무려 200명 가까이가 거기에 연루된 분들은 그거보다 수도 없어. 에이전트급이니까 뭐 자격성질을 시킬 것도 건덕수도 없으니까 그런 거지. 실제 거기에 크라운 두 명이 그 작당을 했다고 그러고 뭐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총장이 4명씩이에요. 그럼 8명이야. 그럼 그 밑에는 더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다 순거다 그 무늬만 크라운 무늬만 천상들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지금도 암암리에 순환해서 그냥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무슨 독립투사야? 뭐야? 그냥 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근 200명 가까이가 했는데 거기에 연루돼서 그 밑에 뭐 이렇게 동참을 했는데 아유, 저 뭐 자격정지 주기도 뭐한 만한 그런 사람까지 다니면 수천 명이 동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뭐 자격정지, 왜 자격정지 이 사람들 그냥 다 이렇게 해버리지, 그러고 좀 과격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괜히 열내실 거 없어요. 왜 자격정지로 해놓고 그렇게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해서 다 없애버리지? 왜 그러지 않아도 없어질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열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원칙을 깨고 게임의 룰을 깨고 자기네들끼리 암약을 한 거거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네트워크의 취지하고 전혀 원리하고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멸해요. 이건 뭐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할 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두 번째 얘기하는 소위 얘기해서 게임의 룰, 5원칙 5개념,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를 해보면, 자, 나 혼자 한다 그러면 뭐 게임의 룰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하룻밤새 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다 그러고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서 이게 복제 사업이거든. 복제에 성공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연금 소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룰이 필요한 겁니다. 게임의 룰. 축구도 혼자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축구도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골대가 있든 없든 그냥 자기가 혼자서 막 드리블하고 자기 혼자 안 되면 뭐 손을 들고 뛰기도 하고 막 이런 거니까 누가 뭐 간섭할 사람도 없거니와. 그게 뭐가 아무것도 될게 그게 범죄도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원칙이죠. 원칙. 나 나름대로 세워놓은 원칙에 대해서 난 절대로 이건 축구니까, 그래도 나 혼자 하는 축구라도 축구니까는 발로만 하겠다. 손은 땅으로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키냐, 뭐 지키든 말든 그것보다 누가 알 바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럿이서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무자본, 무점포, 그 다음에 무경험.
경험도 없어. 자본도 돈도 한 푼도 안 내. 그리고 저기 아무것도 경험도 없고 뭐 무슨 점포를 가지고 무슨 돈 투자해서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이도 20살에서부터 뭐 80살까지 그냥 뭐 다양해. 어떤 사람은 21살짜리가 21살짜리 파트너가 저 밑에 파트너가 뭐 예를 들어서 80이 넘은 분이 있지 않나 70이 넘은 사람이 질비하게 있거나 이게 나이 순도 아니고 이게 자랑하네. 원래 자기가 있던 그 저기 직장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전혀 무경력, 경험도 다 필요 없어. 경력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스템대로 제대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위계질서가 잡히는 결국 복제가 되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은 무슨 원칙이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의 교육을 하는. 80 먹은 사람이 20살 먹은 손녀딸보다 더 밑에 있는 증손녀뻘 되는 사람한테도 사장님 그러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건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자영사업이다? 그 개념을 아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그러고 서로 간에 그래야 되는구나. 그게 어디 있어? 원칙에 오게 되면 자영사업이 1번의 원칙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그거를 숙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녀딸 같은 사람한테도 스폰서 사장님 저기 무슨 사장님 박미경 사장님 무슨 사장님 그러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게임의 원칙을 정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먼저 꿰찬 사람이 먼저 된 크라운이 그것도 다 그런 식으로 올라갔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배운 게 도둑질하고 그것밖에 모르니까 지금 회사에서 그렇게 추가적인 제재조치 뭐 등등 해서 뭐 부담을 주는 행위, 하여튼 타인한테 계보에 있는 어느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도 변호사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그렇게까지 부담을 주는 행위도 전부 다 민원실에 넣고 그러면은 그것조차도 제재를 하겠다는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재작년 8월 달에 나왔단 말이죠. 그거 다 고지도 다 했는데 고발들을 안 해. 아니 우리는 뭐 저 법원에 하는 게 아니니까 민원실에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정도 있잖아요. 뭐 완전 그건 사재기로 해서 그냥 산수하듯이 맞춰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 숫자적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냥 딱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딱 그냥 증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 외에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그거에 유사 비슷하게 우린 저렇게까지는 안 해요. 뭐 이렇게 하지만은 뭐 39만 PB니 45만 PB는 마치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뭐 회사에 추인을 받았대. 추인을 받았다고 그러고 아주 공경원이 그들 앞에서 저희 센터에 아침 조회에 나와 있는 분들한테서 이거는 회사에서 다 얘기해서 회사에 추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주 마치 위해 주듯이. 누가 그렇게 추인을 했대요? 본사에 있는 그런 관할 부서나 이런 데에서 그거를 만약에 추인을 했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도 봉급쟁이인데 박한규 회장님의 그 재가를 안 받고 그렇게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박한규 회장님 그거를 제가 하실 분이에요? 그럴 거라면은 우리 저 마케팅 프로그램에 그렇게 얘기하지. 의무적으로 39만 PB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가입비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건데 마치 회사의 추인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막 안심하라는 듯이 막 위해 주는 듯이 그따위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 곳곳에 무지무지 많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뭐 국장계가 옛날 그 한 7, 8년 전에 유행했던 아주 국장계 지금도 그 역사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제 국장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뽑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조치를 3개월을 갖다 유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상이라니까 위에서 뭐 내려올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밑에서 하려니까 좀 작아지죠, 규모가. 그러니까 뭐 국장까지 뽑아낼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암암리에 39만, 45만 사업자라면 그거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 회사에서 추인했어. 뭐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국장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국장 뽑아내겠다고. 뭐 그 중에서 3개월 만에 국장 갔다는 데도 있어요. 3개월 만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러니까 저 밑에 직급 국장 이하 직급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본부장서부터는 그래도 좀 그런데 이 국장 밑에서 국장 포함
국장 밑에서는 지금 3개월에 국장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저기 있어요. 뭐 제가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옛날처럼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런 분들은 그러다가 그냥 카드질만 하다가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에 다 언젠가는 다 없어져.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그 사람들 빚만 더 늘어날 테니까 두고 보시라고. 그러니까 없어져요. 빨리 없어지냐? 올해까지 버티다가 없어지냐? 결국에는 올해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더 손해만 보다가 그들한테 제일 위에 있는 크라운 무슨 총장이 이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방송을 들은 사람만큼이라도 내가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라면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걸 거부하시고,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고, 자, 애시당초 잘못된 게 지금 15년, 16년 동안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자, 혼자서 하는 게임이라면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럿이서 같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있어요.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그거 꼭 나가야 돼. 그럼 근데도 거기라마 안 가면 같이 할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혼자서 하는 건 사업 같지도 않고 뭐 같지도 않으니까 심심풀이 땅콩으로 나가는 거라면은, 그리고 눈도장 찍자고 나간다면 그게 지금 이 시대하고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가서 우리끼리 뭘 하고 뭘 하는 거, 우리끼리 뭘 하겠어요?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맨날 이렇게 듣고만 와. 다 성인들인데,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끼리 만나서 스피치를 하는 겁니다. 그 5개년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그 행위를 갖다 꾸준하게 1년에 52주를 갖다 꾸준하게 그렇게 하면은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 밑에서 나오는, 자, 파이 애터미 같은 경우도 센터 미팅,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밥 먹듯이 파이 애터미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를 갖다 계속 생각을 해가면서, 그걸 또 스피치를 하고 3개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유가 더 공고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냐면은, 공고하지 않은 사람은 중간에 떠나게 돼 있거든. 꿈이 없는 사람은 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엔 그 열정 관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꿈, 목표, 직급 도전, 그런 시스템 상에서 그게 움직여져야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한 사태를 무리하게 진행하느라고 상식에 입각해서 가면서. 그 다음에, 자, 100% 제품 해용하고 책 VOD, 이 플랫폼. 요즘은 역사를 새로 썼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역사를 또 새로 썼어. 그게 뭐냐면은, 코로나 전에 2019년도 불과 지금 5년 전에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2020년도서부터 플랫폼에 돈을 갖다가, 알고리즘에 돈을 갖다 200억을 갖다 누우면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제 드디어 이제 변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그거 성공한 데는 애텀이 하나밖에 없고 앞으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콘텐츠 자체가, 콘텐츠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 관심거리. 여러분들 저 유튜브나 뭐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들 관심 없는 거 들어가요? 네이버 들어가서 뭐 쇼핑을 하거나 우리의 경쟁사인 쿠팡에 들어가서 할 때도 여러분들 관심 없는 거, 아무 쓸모도 없는 거 그냥 심시풀이 땅콩으로 가서 돈을 지불해 가면서 삽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돈이 될 것 같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나한테 꼭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하니까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빠른 배송이래.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냥 32조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끌어들이는 그 요소가 있는 거, 그게 끌어들이는 미끼 역할을 하는 게 소위 해서 콘텐츠라는 얘기예요. 근데 콘텐츠가 우리 말고 절대품질, 절대가격, 우리는 절대품질, 절대가격이에요. 이게 비상식이죠? 절대품질이면 상대 가격이어야 돼. 명품이 진짜 예를 들어서 유명한 명품 샤넬이니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이니 이런 것들이 20만 원이라고 그러면 가방 하나가 이따만한
진짜 명품 가방이 20만 원, 15만 원이라면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가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중명품이야. 진짜 누구나 다 쓰는 생필품이고 다 이런 건데 진짜 품질 하나만큼은 루이비통급이고 진짜 샤넬급이다. 이게 대중명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로 이걸 가지고 네트워크의 새 역사를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제 지금 플랫폼 시대는 이제 이미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랫폼의 역사도 쓸 때는 콘텐츠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 게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만 플랫폼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랑 유사한 데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에 있던 데 가지고는 절대로 아무리 걔네들이 모방한다고 해도 아메이가 지금에 있는 거를 3분의 1 가격으로 낮추고 3분의 1 가격, 지금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낮추고 우리처럼 할 수가 있겠어요? 유스캔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도 수익의 원천과 배가의 원리를 갖다가 누구한테 다 알아도 그 사람이 난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 이런 사람한테도 꼭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은 아직 참여를 안 하신 분이니까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죠. 그리고 이것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그게 단계가 아니야. 근데 요즘은 이것도 이거지만은 이 플랫폼으로 설명, 좀 전에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플랫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거의 이건 내부에 들어왔을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처음엔 누구를 컨택하러 갈 때는 요거 수익의 원천하고 배가의 원리 요거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요거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플랫폼입니다. 요즘 플랫폼 시대니까. 근데 우린 플랫폼이야. 우리의 장점이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2부에서는 제가 이제 플랫폼 강의를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제는 뭐 이렇게 뭐 직급도 난 사람하고 싸움하고 이런 거, 그것도 의미도 없고 그런 분들하고 내가 싸움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 1부, 2부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만 집중을 해서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분들한테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래도 알아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뭔가 내가 좀 방향을 잡고 해보겠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2부는 그거를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아주 자세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부에 많이 참여를 하셔갖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실력을 늘리고 네트워크의 본질을 갖다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지,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머리가 없는 분이 인식이 안 됐어.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이 머리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그죠? 너무나도 웃긴 얘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몸뚱아리하고 다리만 갖고 다녀. 그리고 또 열심히 다녀. 그만큼 피해만 양산시키고 본인은 본인대로 머리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부닥치고 해갖고 그래갖고 그냥 만신창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그런가 그러면 그 머리를 갖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확실히 개념을 잡고 이 네 가지는 요것만 여기 들어있는 이것만 잡히면 되는 걸 내가 차곡차곡 2부에서 아주 실무까지 실제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 왜 그거를 현장에서 써먹어야 되는지까지 다 설명을 해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일비하지 마시고, 또 뭐 200명이 잘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에다가 그분들은 어차피 사라질 분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스스로 공부해서 요거만 갖췄다 그러면, 인식이 갖춰지면은 이 자세가 나오기 전에 열정이 끕니다. 열정이 머리에서 끓어요? 아니죠. 인식이 제대로 잡히면 가슴에서 열정이 막 이렇게 살아나요. 열정이 살아난 상태에서 열정이 살아나야지 자세가 제대로 됩니다. 다음 강의 때 이제 자세로 내려와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차근차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